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현재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여권의 디올백 전쟁을 봉합쇼로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왜곡했다가 제대로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양자대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즉 코프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코프라라는 조사기관에서 1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다. 그리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코프라에서 진행되었던 여론조사는 작년 12월 21일에 진행되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의 조사 결과를 연합뉴스가 올해 1월 20일의 조사 결과로 둔갑시켜서 오늘 공표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한동훈이 국힘 비대위원장에 오른다고 그 컨벤션 효과가 한창 있었을 때의 결과를 최근 조사된 것인 양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연합뉴스의 오늘자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작년 말 조사 결과를 날짜를 수정해서 오늘 발표했다. 두 번째, 코프라에서 1월 20일에 조사한 실제 결과가 있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오늘 발표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등록 절차를 어기고 공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코프라의 작년 말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적합도에서 한동훈이 45, 이재명이 41, 그 호감도에서 한동훈이 47, 이재명 4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연합뉴스가 공표한 그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2번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1번, 즉 작년 말의 조사 결과를 연합뉴스는 날짜를 수정해서 날짜를 조작해서 오늘 발표했다. 따라서 이것은 연합뉴스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일까 연합뉴스의 원영민 기자는 이 기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매일신문이 이 내용을 받아서 그래픽까지 새로 만들어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실수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먹는 연합뉴스가 저지른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사가 여론조사로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힘이 추진한 김포 서울 편입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김포 주민들은 국힘더러 총선에서 보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포 지역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신문에서 의뢰하고 리서치뷰가 진행한 김포을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힘당 홍철호 예비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박상혁 의원은 이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박상혁 의원의 신고 내용은 이겁니다. 22대 총선 맞대결 지지 후보를 묻는 7번 문항에서 소속 정당 국회의석 순으로 후보를 호명하겠다고 안내해 놓고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1번으로 먼저 호명하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번으로 설문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 분들은 대세를 따르는 면이 있으니까 먼저 호명되는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상혁 의원은 녹음 파일을 녹취한 그 문제의 7번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음 두 사람이 맞대결할 경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소속 정당의 국회의석 순입니다. 그러면서 1번은 국민의힘 홍철호, 2번은 민주당 박상혁, 3번은 기타 후보, 4번 없음. 자, 여기에 대해서 박상혁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명 순서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오류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표를 금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언론사도 김포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답게 경위에 대한 해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자 김포신문에서는 이를 뒤늦게 수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애초에 왜곡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김포신문 여론조사의 해당 질문지입니다. 자, 논란이 일자 김포신문은 빨간색 문장을 삽입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문항은 호명 순서 착오로 인해서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다른 문항들처럼 로테이션으로 물어봤었어야 했는데 국회 의석 순으로 안내하는 실수를 범해서 이 결과를 아예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질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국회 의석 순으로 안내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1번으로 국힘을 2번으로 호명했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 박상혁 의원에게는 국힘을 1번으로 호명했던 그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혁 의원의 주장대로 의석 순이라고 하면서 국힘을 1번으로 올렸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김포신문이 실수를 인정하고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왜곡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 걸렸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로테이션으로 안내했어야 되는데 국회 의석 순으로 안내했을 뿐이야. 우린 국힘을 1번으로 올리지 않았어. 이거죠. 게다가 다른 문항들은 다 로테이션으로 안내해 놓고는 유독 이 문항에서는 국회 의석 순으로 안내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포신문이 의뢰하고 리서치뷰가 진행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도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러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통한 표심 왜곡 시도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리서치뷰라는 나름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러한 장난질을 직접 하거나 또는 방치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서 극적으로 드러난 케이스지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나름 유명한 배종찬 여론조사 전문가는 CBS 한판승부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한 달 새에 반사체에서 발광체가 됐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도 쳐냈고 예. 나경원도 꿇어앉혔고 김기현도 쳐냈고 예. 뭐 안철수 의원도 꿇어앉혔는데 예. 한동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정도 사이에 예. 이게 그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반사체였거든요. 근데 발광체를 어느 순간 만들어 버렸어요. 한동훈 스스로 한 달 정도 동안에. 빛난다 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등한 정도 수준으로 가버렸잖아요. 아하. 자, 지지율 좀 올랐다고 한 달 사이에 반사체가 발광체가 됐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요. 더군다나 90도 폴더 인사를 윤석열한테 하면서 여전히 윤석열 아바타인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는데 무슨 한동훈이 발광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플레이어로 뛰면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중도층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